과거처럼 부동산은 어디든 사두면 오르던 시절이 아니에요. 이젠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대중적인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이란 영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오피스텔 투자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내가 좋다고 느끼는 만큼 다른 사람도 좋다고 느끼지. 그래서 가격이 비싸. 가격 경쟁력도 있고 수익률도 높은 상품이 어딨어?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맞아요. 싸고 좋은 투자 상품을 찾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지 그런 게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 투자의 본질이죠. 어려운 말로는 내재 가치 대비 시장 가격이 저평가된 것을 찾아내는 거죠. 늘 관심을 갖고 주위를 살펴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상품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얼마 전 투자했던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란 상품의 사례를 통해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2년 전에 분양받았으나 올해 준공이 떨어져서 이제 막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입주 초기 단계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에 현재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정도의 임대가 맞춰지고 있어요. 1, 2년 지나면 임대료는 제자리를 찾아서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양가는 약 1억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수익률 괜찮은데? 지방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닙니다. 서울 국가산업단지 지벨리에 위치한 신축 건물입니다. 전체 14층 건물 중 13층이고 전용 면적은 발코니 확장을 포함해서 9.65평 정도 됩니다. 제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별거 없습니다. 서울의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2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있으며 실면적 10평 정도의 공간이라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기숙사라고 하면 대부분 생소하실 거예요. 단어가 주는 느낌도 썩 좋지는 않고 또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어쩌면 기숙사에 투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부 구조만 보고 오피스텔과 기숙사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외형이나 내부 옵션 등은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모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건축법상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법 적용에서만 차이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왜 오피스텔 투자보다 기숙사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지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보다 기숙사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략 108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숙사는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중공업 지역에 위치해 있고 지식산업센터 전체 면적의 20% 이하로만 지어지고 있어요. 반면 오피스텔은 어떤가요? 지주나 소규모 시행업자들이 작은 땅에 후딱 지어서 분양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도 단개발이 여기저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식산업센터는 대체로 연면적이 큰 편입니다. 제가 투자한 건물 역시 대지 면적 3,500평에 연면적 23,000평 정도 되는 대형 빌딩입니다. 2,300평 정도의 땅만 있으면 지을 수 있는 오피스텔과 기숙사는 규모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무한정 공급될 수는 없어요. 둘째, 연면적이 큰 만큼 시설 관리가 잘 되고 관리비 또한 저렴한 편입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 건물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한번 가보시면 직원분들이 1, 20명 정도 상주에 계세요. 건물이 항상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는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기본 관리비가 평당 3,4천 원 정도로 일반 오피스텔의 절반 수준입니다. 관리비는 내가 사용하는 실면적이 아니라 분양 평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전용률이 높아 실사용 면적이 클수록 관리비가 저렴해지죠. 제가 투자한 기숙사의 경우 실사용 면적이 9.6평이지만 분양 평수가 15평이니까 평당 관리비 4천 원을 가정하면 기본 관리비가 6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면적에 비해서 저렴한 편입니다. 셋째, 전용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숙사는 전용률이 50%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피스텔과는 달리 건축법상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을 통해 실면적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사용 면적이 실제 전용률에 비해 10에서 20%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투자한 상품도 서비스 발코니가 1.8평 정도 있었는데 건설사에서 무상으로 확장 공사를 해줬습니다. 전용
용적률 50%로 계산하면 분양 평수로는 3.6평 정도 되겠네요. 평당 1천만 원만 잡아도 3,600만 원 값어치의 면적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과 같습니다. 넷째, 주차가 편리합니다. 보통 기숙사들은 주차가 편리해 차량 소유자분들께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요즘 지어지는 오피스텔은 작은 땅에 지어지다 보니 대부분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반해 기숙사는 자주식 주차가 가능합니다. 보통 하층부에는 지식산업센터, 즉 일반 오피스들이 입주해 있고 기숙사는 주로 상층부에 있습니다. 하층부 오피스텔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데 반해 기숙사에 입주한 사람들은 저녁에 들어와서 아침에 나갑니다. 서로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다섯째, 일조권과 조망권이 우수합니다. 오피스텔은 저층부터 고층까지 모두 오피스텔이죠. 따라서 일부 고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웃 건물과의 간격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이 매우 열악해요. 또한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기역자나 디귿자 형태로 많이 짓기 때문에 좀 답답합니다. 반면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최상부에 위치해 있어 일조권은 물론 조망이 매우 우수합니다. 제가 투자한 상품 또한 실제로는 13층이지만 1층부터 10층까지는 층고가 높인 오피스 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로 따지면 20층 이상 높이에 해당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시 야경이 아주 멋져요. 여섯째,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요즘 지어지는 오피스텔의 경우 흔히 주거 용도로 사용됩니다. 원래 취지인 오피스 플러스 호텔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택이 된 거죠. 오히려 기숙사의 경우 오피스 플러스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1, 2인 창업기업의 사업장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들의 숙소나 휴식공간 형태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기업에 임대할 경우 장기 임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주택수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숙사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시면 용도가 지원시설, 기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식산업센터 내의 지원시설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과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던 것이 첨단 IT 기업 위주로 변하다 보니 그에 맞춰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경우 전체 면적의 20%까지만 별도의 지원시설을 둘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원시설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의점, 커피숍, 식당 같은 상가들도 있고 금융, 여행, 보험, 세무 등 일반 영업점도 이에 포함됩니다. 산업단지 내에는 주거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여러분 혹시 출근 시간인 6시에서 9시 사이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물론 1위는 강남역입니다. 그렇다면 2위는 어딜까요? 근소한 차이로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 삼성, 역삼, 을지로 입구 등이 3에서 5위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가 위치한 지벨리 내에 직장인들이 주거할 만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무척 높게 나타나죠.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내에 기숙사가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 3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입니다. 그전에는 지원시설의 대부분을 주로 상가로 뽑았습니다. 지원시설은 산업시설, 즉 사무실 대비 최소 2에서 30% 정도 분양가가 높은 편입니다. 지원시설의 분양가가 높은 이유는 희소성이 높고 오피스와 달리 매매, 임대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나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숙사는 일반적으로 빌딩 상층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건물의 상층부일수록 평당 분양가가 높기 마련입니다. 사생활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일조권, 조망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숙사는 빌딩 내 가장 비싼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분양가는 일반 오피스텔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제가 분양받을 당시만 해도 평당 900만 원 정도였으니 엄청나게 가격 경쟁력이 높았죠. 최근에는 기숙사가 조금씩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평당 1000만 원 이상 분양되는 것 같아요. 물론 서울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지방은 좀 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관리가 편리하며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을 많이 떠올리시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공급 과잉과 수익률 하락을 이유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고 높은 인기를 반영해 가격이 상승해서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무턱대고 오피스텔 투자를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부동산
부동산은 무조건 입지라고 하죠. 따라서 좋은 입지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된 오피스텔이라면 적극 투자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그런 오피스텔을 찾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기숙사라는 틈새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기숙사라는 투자 상품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자리를 완전히 잡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 문제를 비롯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기숙사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내실 때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죠. 이건 단점일 수도 또 반대로 장점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죠. 그에 반해 전입신고를 허용해주는 것을 두고 주택수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수 산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만약 기숙사를 주택수로 보게 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줘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불가능하다면서 주택수에는 포함시키는 것은 모순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초기라 명확한 결론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간이 좀 지나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으로 자신이 알고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면 어떤 투자든 인서울, 역세권,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곳에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소한 실패하는 경우는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무조건 수익성이 1순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안정성과 환급성을 모두 고려하셔야 해요. 그래서 수익성과 안정성, 환급성 모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단지 수익률이 높다고 혹은 1, 2년 정도 임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어서 잘 모르시는 지역에 잘못 투자하시면 평생 내 거 됩니다.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과거처럼 부동산은 어디든 사두면 오르던 시절이 아니에요. 이젠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사놓고 무작정 개발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수요가 있어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압축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이 기숙사 건물에 수십만 구독자를 거느린 먹방 유튜버 분께서 입주해 계시더라고요. 먹방이 아니고 다른 컨텐츠였으면 어떻게 꼽살이 껴서 합방 요청을 해보는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오피스 빌딩의 대안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식산업센터의 투자 전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께는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될 거예요. 정부가 주는 혜택은 무조건 다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